열심히 장사를 해서 매출이 오르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다가 오히려 경쟁자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장사 잘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내 목줄을 쪼여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청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현재 대한민국 고기 프랜차이즈들 많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초비상 상태다. 아울러서 제 영상을 보시는 초보 창업자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고깃집 가맹점 사장님들이 저희 청풀 사무실에 많이 오세요. 특히 유튜브에서 한 번씩 광풍 불던 그런 브랜드들인 것 같아요. 하나같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프랜차이즈를 특정해서 욕을 할 게 아니라 이미 하신 분이야 뭐 어쩔 수가 없어도 앞으로 좀 하셔야 될 분은 좀 이런 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고깃집이 장점이 많죠. 장점이 많은 게 고깃집 창업입니다. 일단 동네 장사로서의 수요가 많죠. 남녀노소 호불호가 없으니까. 많은 수요가 아니라 동네 수요만으로도 호불호가 없고 테이블 단가가 좋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름을 좀 아는 브랜드들, 프랜차이즈겠죠. 그런 간판을 달고 오픈을 하면 일단 오픈빨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호불호 없는 고기라는 아이템에 나름 핫하고 힙하게 만들어낸 프랜차이즈 이름을 달아냈으니까 동네 장사로서의 프랜차이즈 고깃집은 일단 오픈부터 기본빵 매출을 달성합니다. 되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생긴 고깃집이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씩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통계상 6개월 정도는 희망적인 나날을 보낼 수가 있어요. 상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그 동네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서 다 한 번씩 방문을 하는 그런 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텀이 다 왔다 갔다 한 바퀴 돌았다 이러면 좀 정체기가 오긴 하지만 그 정체기 때 인내심을 갖고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브랜드나 그 아이템이 핫해가지고 또 뭐 옆 동네나 뭐 옆가게나 이런 데 들어오면은 그건 진짜 좀 폭망이고, 그나마 경쟁 매장이 덜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하는 데들은 그래도 좀 생명이 좀 가는 것 같아도 어차피 초창기 그 6개월 1년 동안에 했던 그 매출을 다시 찍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나름대로 그나마 먹고 살 만한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확보한 그 가맹점은 뭐 그렇다 쳐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동네 장사로서의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일단 안정적이라고 치자고요. 먹고 사는데 힘은 들지만 그래도 유지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소비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동네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먹던 그런 외식 수요가 일단 그 절대적인 수요 수치가 일단 줄었어요. 소비를 완전히 틀어막고 안 씁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그 수요를 먼 데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찾아오게 하는 전략이 아니라 기껏 우리 동네 사람들로다가 수요를 잡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그 수요 자체가 줄어든 거죠. 외식을 줄인 거죠.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래도 개인집 중에서는 자기 개인 간판이나 나름대로 브랜딩이 된 본인만의 브랜드를 달아낸 그런 점포들은 유명해지면 그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 동네나 뒷 동네나 그 옆 동네 이런 데서도 좀 찾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고깃집은 우리 동네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옆 동네도 그 옆 동네도 있어. 계속해서 생기겠죠.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매출이 오르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다가 오히려 경쟁자가 더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장사 잘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내 목줄을 쪼여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확장이 안 돼요. 고정비는 처음에 세팅한 그대로 다 들어가는데 매출 자체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픽스해놨던 그 고정 비율 자체가 올라가겠죠. 일정 매출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 그거를 딱 갖고서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낮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고정비 급등인 거예요. 게다가 이게 개인이 하면 그나마 좋은 고기를 써도 원가율이 뭐 30% 전후로다가 그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40% 정도거나 그 이상도 가요. 요즘은 엄청 비싸졌으니까. 특히 요즘은 고기값 올라가고 야채값 올라가는 거 보면은 진짜 미친 듯이 올라서 프랜차이즈 원가 코스트로 따지면 삼겹살 요즘은 솔직히 1인분 2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야채값 뭐 상추값이나 이런 것들도 고기보다 더 비싼 것 같고, 동네 수요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동네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수요 확장이 안 되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원가율이 지금 치솟고 있어요. 장사가 되는 날 사람 쓰고 장사가 안 되는 날 너 오늘 가서 쉬어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야 내일은 눈 내린다니까 내일은 손님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오지 마.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상권 입지가 되게 좋아. 평수도 괜찮아. 회전율 따졌을 때. 그런데 들어가서 장사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을지 몰라도 어정쩡한 가맹점들은 지금 매출이 들쑥날쑥 해버리는데, 매출이 상황 따라서 들쭉날쭉하면은 평균 매출을 잡으면은 언뜻 보면 뭐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이 부분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동네에서 프랜차이즈 고깃집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프랜차이즈 고깃집 가성
가성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소비를 줄였는데 한 번씩 외식하러 갈 때 조금 더 따져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젠 사람들이 외식 횟수가 줄어드니까 기왕 가는 거 이제는 좀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곳으로 가자,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가성비 있고 직접 해먹는 것보다 더 이익이야, 이런 정도로다가 브랜딩 돼 있는 외식 고깃집들이 있잖아요. 요즘 명륜 진사갈비도 브랜딩을 다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블랙홀처럼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데, 고객들이 그런 쪽으로 찾아간단 말입니다. 원래 우리 동네에 있는 고깃집 몇 개 있는데 글로 가야 될 사람들이 검색해서 아예 글로 가버리네. 얼마 전까지 그냥 우리 동네 푸차 고깃집 가던 사람들이 이왕 외식하는 거 더 좋은 곳 그렇게 이동하고, 명륜 진사갈비를 지금 필두로 지금 다른 고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지금 계속 브랜드를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고기뿐 아니라 다른 메뉴들로 막 다 갖다 놨어. 그러면 기왕이면 이곳에 와서 먹는 게 이익이라고 막 홍보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 고깃집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그쪽으로 다 몰빵이 되다 보니까 동네 수요 자체 줄었어요. 원가는 치솟았어. 수요 확장을 못해, 프랜차이즈라. 거기다 그나마 우리 쪽에 와야 될 사람들이 검색해서 막 대형 외식 매장으로 이제 빠져나가. 그러니까 지금 프랜차이즈 고깃집 가맹점들이 지금 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고기 하던 브랜드들도 지금 자기네 가맹점들이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그런 외식 개념을 가진 브랜드로다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더 수요를 넓히는 전략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수요는 안 되니까 더 수요를 넓게, 더 크게, 더 다양하게, 더 가성비 있게 느끼게 메뉴 늘리고 평수 늘리고 접근성 좋게 하고 주차장도 좋게 하고 규모의 경제로다가 확실하게 그 지역에서 짱 먹는 전략으로다 지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 기존에 오픈한 매장들은 죽는 거죠. 지금 당장 새롭게 바뀐 대형 매장으로다 오픈을 새로 하는 가맹점주들은, 빠리빠리하게 움직이는 고수들은 그런 거 벌써 빨리 포착하고 돈을 좀 쓸어 담지만, 기존 가맹점주들이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본사들은 이렇게 바뀐 환경에 맞춰서 다시 브랜드 만들어서 새로운 가맹점주를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오픈해서 또 이게 확장하면 그만이지만, 기존 가맹점주들은 할 때 이미 돈 다 끌어 쓰고 대출까지 이빠이 해가지고 재투자할 만한 여력은 제로고, 수요는 줄어들어도 해야 할 고정비는 다 써야 되죠. 원가는 치솟았죠. 인건비는 또 써야 되죠.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장사를 하려면 일종의 공정들이 있고 거기 맞춰서 사람 세팅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걸 장사를 하려면 그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빨리 탈출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초보들은 당분간 이 고기 창업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좀 보고 일단은 고깃집 창업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고기 프랜차이즈 시장이 아사리판이라 본사들은 본사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가지고 새로운 가맹점 유치에 나설 거고, 기존 가맹점주는 말라 죽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교체 시기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체 당하는 겁니다. 그나마 가맹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본사들도 많겠죠. 근데 글쎄요, 그게 살려집니까?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냥 새로운 브랜드 새로 내거나 브랜드 성격을 다시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게 이게 빠르지, 아쉽지만 기존 가맹점주들 정말 아쉽지만 정말 각자 도생할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꼭 고기 프랜차이즈를 해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주 브랜드 파워가 좋은 그런 외식 브랜드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최소 150평 이상 테이블이 가야 돼요. 받을 때 한 번에 받아야 되니까. 최소 시, 군, 구 단위에 있는 고객들을 다 빨아들인다는 생각으로다가 최소 5억 이상 투자한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어정쩡하게 하다가는 답이 없는 시장이 고기 프랜차이즈 시장이니까, 특히 창풀TV를 보고 있는 그야말로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 고기 프랜차이즈 하지 마십시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